안녕하세요, 젠피입니다. 오늘은 판타지 세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임 커피토크. 아마 이제 6일차 6일차 플레이인데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 블로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이 됐고요. 일요일 2020년 9월 27일. 항상 이렇게 뉴스페이퍼 첫 장으로 시작을 하죠. 시장에서 유통 중인 대부분의 분노 진정제가 안전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좀 사악해 보이는 연구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물, 밑바닥에서 양지까지 간 자, 모리스 레스터. 인생 성공한 친구인 것 같아요. 모리스 레스터, 이름을 기억해야 되나? 파자마 차림의 27세 보험 수리사가 침대 위에서 참수된 채 발견되다. 와, 이거는 뭐 무서운 기사네요.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프레하다. 너 주문할 거 있어? 지금은 괜찮아. 이거 다 읽고 한 번 더 주문할게. 그럼 그렇게 오늘은 프레아가 이미 마시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네요. 편하게 볼일 봐. 이런. 이 소리는? 아쿠아, 벌써 다시 만나네요. 반가워요. 하루 만에 만난 거죠. 안녕하세요, 프레아. 안녕하세요, 젠피. 좋은 저녁입니다, 아쿠아양. 두 분 다 잘 지내셨어요? 늘 똑같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쿠아양은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쪽은요? 이미 물어봤었죠? 죄송해요. 진짜 애기소침하면서 소심한 친구인 것 같네요, 성격이. 어깨도 좀 움츠려들고 있고,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여기 머틀씨가 계시나요? 적어도 지금까진 나랑 젠피뿐이에요. 물론 이제 방금은 그쪽까지 포함이네요. 오늘 만나기로 했나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밤 다시 오시나 생각하고 있던 것 뿐이에요. 연락처 아직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오시라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항상 먹히던데요. 먼저 연락을 못하는 스타일. 보나마나 뻔하죠. 부담을 줄 것 같은걸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어제 머트시 팀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말이에요. 그나저나 저도 뭔가를 주문해야겠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쿠아양. 괜찮아요. 지금 주문할게요. 레몬과 계피가 들어간 차 한 잔 주세요. 레몬과 계피가 들어간 차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차에 레몬에 계피 끓이기. 러시안 티라는 이름의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차에 계피랑 레몬이랑 들어가면 러시안 티 제공하기.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보통 러시안 티라고 하던가요? 알고 계셨나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에 러시안이 들어가는 유일한 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네 요리책 같은 곳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굉장히 자세하고 재미있는 정보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나 봐요. 괜찮아요. 우리도 유튜브 맨날 봐요. 언제 오셨나요, 프레아 씨? 어제 가시고 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지요. 체하겠다. 우선 다 마시고 얘기해요, 아쿠아양.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집에 안 가신 거예요? 농담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정말 미친 짓이었을 거예요. 왜요? 이런.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당신도요, 잼피. 충분히 양의 휴식을 취하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아쿠아양. 정성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마음씨가 착하네, 기본적으로. 그나저나 아쿠아양, 네? 어디 출신이신가요? 왜냐면 억양으로 밀어볼 때 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에요. 태평양 근처에서 왔어요. 와, 그럼 순수 오세아니아 사람인 거예요? 바다에서 나고 자랐죠.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왔을지도요. 여기에도 있네, 아메리칸 드림. 뭐 요즘 좀 퇴색되기는 했어도 뭐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좀 유행?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었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여기 온 건 저 혼자예요. 왠지 씁쓸해 보인다. 아,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에게 있어서 특히 여성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장학금과 함께 이런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오세아니아가 조금 덜 발전한 그런 곳인가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 저를 설득했어요.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됐나요? 이제 햇수로 둘이 다 되어가네요.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시나요? 부모님은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저희는 미국 비자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미안해요. 좀 씁쓸하겠다.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게. 괜찮아요. 여전히 연락은 하고 지내는걸요. 매주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나 자매는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바다 사람들이에요. 제 대가족은 아마 시애틀의 전체 인구수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우와, 정말 많은 숫자네요. 정말 친척이 그렇게 많아요? 귀엽네요. 물론 아니죠. 그냥 과장한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포함하면 수백은 된다고요. 그건 좀 많은데? 깜짝 놀랐네요. 페레아는 어떤데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있어요. 그쪽처럼 많지는 않지만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4살 많죠. 프레아처럼 시애틀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오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요.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죠. 우리 부모님에게 오빠는 좋은 자식이고 저는 악동이에요. 최신 기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죠. 마음씨가 착하네요. 그쵸? 그 말을 하니까 생각나네요. 이 초안을 완성하고 나서 부모님을 뵈러 가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파이팅 넘치는 모습. 좀 수줍고 좀 소심하고 그렇지만 마음씨는 따뜻하고 그래도 용감한 것 같습니다. 타지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에스프레소로 줄까? 잘 안 해. 평소에 마시던 걸로. 단골이 할 수 있는 멘트. 늘 주문하던 걸로 주세요. 에스프레소 3샷으로 대령하겠습니다. 제공하기. 주문하신 에스프레소 대령이요. 고마워. 맛있어. 딱 내가 원하는 대로야.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수인인가 보네요. 좋은 저녁입니다, 손님. 좋은 저녁입니다. 이분 핸드폰이 좀 올드하죠. 옛날에 좀 애니콜 그런 종류의 핸드폰인 것 같은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네.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선생님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음료는 어떤가요? 메뉴판에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음료를 직접 타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STMJ라고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네요. 재료를 알려주신다면 나름 비슷하게 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STMJ는 수수텔러 마두자해의 줄임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차지요. 우유 계란꿀 그리고 생강이 들어갑니다. 우유 계란꿀 생강. 근데 세 가지밖에 못 넣지 않나? 잠깐만, 너 계란도 가지고 있어? 물론이지. 찬장에는 없지만 말이야. 모든 재료를 섞은 다음 올려놓으면 돼. 그거 마음에 드네요. STMJ 한 잔 주세요. 우유? 이건 뭐야? 민트? 우유 계란꿀. 잠깐 아까 뭐라 그랬어? 우유 계란꿀 생강. 계란꿀 생강. 일단 끓여 볼게요. 이대로 한번 제공을 해 볼게요. 주문하신 STMJ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거의 다 맞추셨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다 맞췄다고? 우유 계란꿀 생강.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꿀 부분인 것 같네요. 우유를 넣은 후에 생강을 넣으면 안 되고요. 메모하겠습니다. 아, 순서도 그게 있나 봅니다. 그러면 우유랑 생강이랑 꿀 이렇게 넣어야 되나 봅니다. 저는 미국의 수많은 곳을 여행 다녔습니다. 그리고 SMTJ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곳은 한 곳도 없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거기 계신 숙녀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물어보세요. 요즘 여성분들은 보통 어떤 활동을 자주 하나요? 네? 대학생들 아니신가요? 뭐 아니요, 아닌데요. 칭찬이네. 금방 자리 옮기는 거 뭐야 이거. 그렇군요. 어? 왜 소리를 질러?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슬슬 소름 끼치려고 하는데요, 아저씨. 좀 떨어져 주실래요? 오, 미안합니다. 아, 좀 불쌍하네. 소름 끼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기 잼피, 저는 그저 이 변태 아저씨는 뭐야? 젊은 사람들을 나도 몰라. 여기 처음 본 사람인걸. 이해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 좀 불쌍하다. 세상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조르지 경관님. 타이밍 보소. 무슨 일인가? 저기 보이는 변태 아저씨가 저한테 작업 걸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나? 저 사람을 말하는 건가? 네,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분은 레이첼 양의 아버지라니, 프레야. 날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보자고 했네. 아, 저는 레이첼의 아버지가 저 변태 늙은이라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좀 너무하네. 레이첼이 집에서 도망간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모두들 플롱 씨를 소개하겠네. 레이첼 양의 아버지일세. 이름이 플롱이구나. 플롱 씨, 여기 둘은 프레야와 잼피입니다. 핸들이라고 불러줘요. 방금 일어난 일은 사과하고 싶어요. 비웃음을 살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사과할게요. 잠시만요. 이름이 핸드리 플롱이라고요? 네. 레이첼 플로렌시아의 아버지 되시고요. 네. 플롱이요. 플로렌시아인데요. 왜 서로 다른 성을 쓰는 건가요? 무슨 이유에서죠? 의심이 많네. 플로렌시아는 사별한 아내 미들네임이에요. 아, 죄송해요. 레이첼이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자기 성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야. 알겠어요. 저는 제 소설에나 집중하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두 분이서도 얘기할 게 많을 테니까 말이에요.
프레야, 나도 같이 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 두 분의 대화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절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레이첼에 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레이첼을 집으로 바래다 준 그날 밤, 며칠 전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일차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이 6일차니까 한 3일 전인 것 같아요. 레이첼이 질 나쁜 녀석들과 어울려 다니던가요? 글쎄요. 한 녀석은 질이 조금 나쁘긴 하지만 저기 다 들리거든요. 뭐죠? 난 범죄자 같은 게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레이첼 양은 이 카페에 와서 프레아 양과 여기 보이는 진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확실한가요? 그 전에는요. 워워워, 진정하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냥 딸아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입니다. 전형적인 부녀지간의 트러블? 그런 걸 얘기하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딸아이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잡힙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말다툼으로 끝나요. 저희는 딸만 셋입니다. 우리도 항상 싸운답니다. 제가 배운 건 충분한 시간과 개인 공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님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세요. 아니면 뇌물로 협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첫째 딸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일주일 동안 저와 말도 안 섞었어요. 딸아이가 피자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저는 로꼬 피자 가게에 가서 그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걸 샀죠. 그리고 피자와 함께 마치 덧친 것처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그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렸죠. 마치 잠입 미션처럼 말입니다. 딸아이가 그 맛있는 페페로니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태연히 다가가서 한 조각 집어든 후 딸아이 옆에 앉았죠. 그 피자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 후부터는 끊임없이 말을 하더군요. 만약 딸아이가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레이첼은 스테이지에서 노래와 공연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녀가 직업적으로 이뤄낸 것에 대해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 아이는 아직도 젊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절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연예인들과 팬층 모두 말이죠. 그리고 저는 딸아이의 매니저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레이첼은 아직 그저 꼬마일 뿐이에요. 만약이라도 해코지를 당한다면 어떡합니까? 만약 마약을 접하게 된다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아니지만 혹시나 제 직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요. 아버님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건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저기 젠피, 전 이만 가볼게요. 음료 고마워요. 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질척거리는 사운드. 너무 리얼한데. 그나저나 다른 매니저를 구할 순 없습니까? 레이첼은 이미 18살이라 부모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어요. 딸아이에게 그만두라고 쉬지 않고 말해왔지만 여전히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말다툼으로 끝나곤 합니다. 아버지가 좀 관여를 깊게 하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죠. 이렇게 딸아이랑 문제가 있는 케이스의 경우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세한 스토리는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저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길을 이끌어주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 외에는 말이죠. 내가 이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아이들의 결정을 믿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야겠죠. 만약 딸아이가 틀린 결정을 한다면 어떡하오? 제가 그 매니저를 대상으로 불심 검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버님을 안정시켜준다면 말이죠.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시면. 이름은 모리스고 성은 레스터입니다. 모리스 레스터 일전에 뉴스페이퍼에서 봤던 이름이죠. 자수성가 관련한 신문 글귀가 있었죠. 모리스 레스터라 알겠습니다. 아, 오늘자 신문에 났던 그 친구로군요. 어쨌든 양성 판정이 나오면 알려드리죠. 잠시만요. 방금 연락이 와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선생님과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뵙죠. 참, 제 연락처는 가지고 계시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잠깐! 아이고 저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겁니다. 저는 여성 밴드 그룹의 매니저였습니다. 아, 아버지가 매니저 일을 했었었구나.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왔어요.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전문적으로 경력이 있고 한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닌 판단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딸아이에게 아이돌 그룹이 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레이첼의 엄마죠. 그녀가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설득했어요. 그녀가 떠나고 난 뒤부터 레이첼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딸아이가 자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시죠? 모델 일을 하고 솔로로 데뷔하는 것 말입니다. 그건 아이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쪽 업계에는 저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레이첼은 아이돌을 하면서도 살아남았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솔로 데뷔도 성공적이었고요. 적어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는 더 준비가 필요해요. 난 딸아이가 상처 입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바깥 세상에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다오. 그녀를 뜯어먹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레이첼의 아버지예요. 이해해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하지만 레이첼이 꿈을 쫓아가는 걸 방해하지는 말아야겠죠. 그저 내 딸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것뿐이요. 그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레이첼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운명이던데요. 물론 그런 경험 때문에 더 걱정하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사실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육아라는 게. 또 딸아이가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님들도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내 딸아이는 그저 어린 여자일 뿐이란 말이오. 나의 작은 딸아이란 말이오.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지 않나. 세상이 어렵고 무섭다고 가두기만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를 또 경험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지. 안 그러면 정말 온실 속의 화초.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진지하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따님과는 더 멀어질 거예요. 아저씨의 경험을 가지고 레이첼이 꿈을 이루도록 도우셔야 해요. 이게 현명하지. 저도 한때는 고집센 여자아이였어요. 아마 제가 반항기의 10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팁을 몇 가지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네요.
좀 더 머물러도 괜찮지요, 잼피?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머무르세요. 아, 이렇게 끝나네요. 뉴페이스의 등장. 굉장히 현실적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잼피였습니다.